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32쪽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31쪽에 A 130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풀었어요. 그 영상 올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A 131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비의 범위예요. 공비의 범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수열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죠. 단 여기서 초항 A는 0이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초항이 0이면 모든 항이 다 0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0에 수렴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럼 공비의 크기가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초항이 0이 아닌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해봐. 그럼 이때 R값의 범위에 따라 그래서 이 R값의 범위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냐면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섯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은 우리 수렴한다 발산한다? 얘는 발산한다. 얘는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의 값이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고 A의 값이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즉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의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거지. 물론 A 값이 양수면 부호가 양수이면서 계속 커지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A 값이 음수면 음수인 상태로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어쨌든 발산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어디에 수렴해? 초항 A에 수렴하는 거지. 왜? 공비 R이 1이니까 얘는 모든 항이 A로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A로 수렴한다. 초항 A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이 이번엔 0에 수렴하는 거예요. 맞죠? 왜? R의 절대값 1보다 작잖아. 그럼 절대값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절대값이 계속 작아질 거라고. 근데 절대값이 0보다 작아지지 않을 거니까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하는 거고. 다음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R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요놈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요놈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a와 마이너스 a 사이를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진동하는 거니까 발산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지 진동 발산하는 건지가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발산하는 건 어떻게 발산하는지 크게 관심은 없거든. 그냥 발산한다라고 끝내버리면 돼. 이게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느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느냐 진동 발산하느냐는 나중에 얘를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놈으로 나눌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발산하는 거야. 아까 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라고 했고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라고 했고 얘는 진동 발산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해. 나중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얘가 수렴하도록 만들게 하기 그러니까 이놈이 수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 라는 게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요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A와 마이너스 A를 진동하는 거라 얘는 진동 발산이 되는 거고 다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은 우리 뭐해? 얘도 발산하는 거야. 얘는 절대값이 1보다 크면서 부호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든 항은 양수와 음수를 번갈아 반복을 할 건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을 할 건데 절대값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진동 발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진동 발산하는 건 똑같은 값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가 진동 발산하는 건 양수와 음수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절대값은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조금 발산하는 형태가 다르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공비 R값의 범위에 따라 얘가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서 우리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
등비수열은 언제 수렴하느냐? A가 0일 때. A가 0이면 모든 항이 다 0이 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0에 수렴하는 걸 거고. 아니면 A가 0이 아닐 때는 공비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등비수열을 수렴하는 거잖아.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우리 등비수열은 수렴한다. 가 되는 거였고요.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의 핵심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건 뭐냐면 공비를 모르는 경우야. x의 n제곱이 포함되어 있는데 x가 얼마인지를 모를 때인 거지. 그럼 그때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수렴 발산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131번 문제를 보면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a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n제곱 나누기 분모는 x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위에 거는 어차피 1차 함수 직선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x가 1보다 클 때. 그런데 여기는 x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함수 fx가 x의 n승을 포함한 식의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아닌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우리 x의 n제곱은 우리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더하기 1분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분자분모를 무한대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분자분모를 x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위에는 2x 플러스 3 나누기 여기는 1 플러스 x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야. 분자분모를 x n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x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가 0에 수렴하는 거고 그럼 밑에는 1이 남았고 위에는 2x 더하기 3이 남았으니까 얘가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거든요. 됐니? 그런데 이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했어. 그럼 1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어차피 1차 함수니까 얘는 연속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럼 x 이퀄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좌극한과 우극한은 요놈이니까 결국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과 함수값이죠. 그래서 x 플러스 a랑 리미트 x가 1보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는 fx가 요놈이니까 얘랑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fx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2x 더하기 3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2x 더하기 3이랑 똑같으면 어차피 함수값은 얘랑 똑같은 거야. 좌극한과 함수값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 두 개가 똑같아지면 이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랑 여기다 1을 대입하면 5가 될 거니까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면 4가 되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x의 n승을 포함한 식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x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x의 범위가 1보다 크다라고 줬으니까 굳이 나눌 이유가 없는 거지. 맞죠? 그러면 나눠서 해야 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또 볼게요. 네, 저 음? 리미트 x의 왜 무한이에요? 아니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1보다 큰 놈의 무한대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x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럼 2의 무한대제곱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여기 보세요. 아래값이 1보다 클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 n제곱 마이너스 1이 n-1제곱이 이건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숫자를 한번 넣어봐.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에다 2, 3 이런 거 한번 넣어보라고. 그럼 2의 n제곱, 3의 n제곱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냥 발산하는 거죠. 됐니?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제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분자분모를 무한대로 나눠주는 거야. 됐죠? 지성아 일어나. 저 새끼 맨날 짜증 내. 야 죽었는데요. 죽었어? 네. 힘내세요.
이제 방학하기 그 방학 끝나기 전에 자기소리 한번 다 풀어요. 그게 목표지. 2월 말까지 이거를 다 한번 끝내는 게. 지금 초반이라서 좀 선선히 달리고 있는 거지. 응? 응. 하여튼. 근데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 응? 지금 지난 시간하고 오늘 하고 있는 파트가 어려운 파트긴 해. 뒤로 가면 좀 쉬운 파트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132번. 이번에도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x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나누기 밑에는 x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와 b의 값을 정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가 딴 데는 아니고 어디서만 연속이 되게 하고 싶대? x가 1일 때만 연속이 되게 하고 싶대요. x가 1일 때 연속이 되게 하고 싶대. 그럼 x가 1일 때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fx랑 f1이랑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좌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다 똑같아야 얘가 연속이 될 수 있을 건데 첫 번째 좌극한부터 한번 살펴보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fx 즉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a 곱하기 x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나누기 요 놈을 해보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x n 플러스 1 쓰면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거든. 1보다 작은 놈이라고 했잖아. 그럼 1보다 작은 놈의 무한대 제곱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왜? 절대값 7보다 작은 놈은 곱하면 절대값이 계속 작아질 거거든.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얘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면 남은 건 b분의 얘는 0이 됐고 4x 플러스 1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b분의 4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어차피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그냥 쓸게요. 이게 b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4, 여기는 1, b, 얘는 0, 얘도 0. 그럼 b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b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다음 두 번째 함수값 f1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야? 아니 n이 무한대로 이거 미안해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죠. x가 1보다 작은 놈이니까 n은 무한대로 가는 거야. 우리 미안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x가 1보다 작은 놈이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잠깐만 다시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fx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플러스 b분의 이렇게 써야 맞는 거지 정확하게 쓰려면. 근데 x가 1보다 작은 놈이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요 놈도 0이 되는 거라 x에다 1 집어넣고 남은 놈만 써보면 얘가 b분의 5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f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자리에 1이 들어간 거니까 1의 n제곱 플러스 b분의 a 곱하기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 플러스 b분의 위에는 a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fx인 거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리미트 fx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x의 n제곱 플러스 b분의 여기는 x a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x가 1보다 살짝 큰 놈이니까 x n제곱이 이번에는 어디로 발산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분자물을 x n제곱으로 나눠줄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 괄호 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눴으니까 1 더하기 x의 n승분의 p 여기도 a 곱하기 x 플러스 x의 n제곱분의 4x 플러스 x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얘가 0 무한대분의 4x니까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남은 것만 보면 밑에 1이 남았고 어차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테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b분의 5하고 우리 뭐하고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5하고 그 다음에 a하고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와 b의 값을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랑 똑같다고 놓으면 양변에 b를 곱해서 a 곱하기 b는 5가 될 거고요. 다음 얘랑 똑같다고 놓으면 a 더하기 ab가 1 플러스 b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a 더하기 ab가 a 플러스 5랑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5였잖아요. 오씨 그럼 똑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놈과 요놈이 똑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곱해보면 5 플러스 5b가 여기는 ab 플러스 5b가 될 거고요. 오씨 그것도 똑같네요. 그럼 뭐 구하라고 했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a와 b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어요? a, b가 뭐라는 말이 있나? 자연수. 이런 젠장. 자연수네요. 자연수. a, b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a와 b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a 곱하기 b가 5라는 것만 알지 a와 b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a와 b는 자연수라고 했네. 따라서 a가 1이고 b가 5가 되든지 또는 a가 5고 b가 1이 되는 것밖에 없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25 플러스 1에서 답은 얼마가 돼? 26?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ab가 자연수니까 저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됐죠? a가 1이거나 a가 1이고 b가 5이거나 또는 a가 5이고 b가 1 이거가 되는 거지. a 곱하기 b가 5라고 했으니까요. 곱해서 5가 되는 자연수는 1하고 5밖에는 없으니까 저렇게 될 거다. 저 방정식만으로는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133번 봅시다. 133번을 보면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n제곱 플러스 b 나누기 밑에는 절대값 x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죠. 그럼 얘도 공비가 절대값 x인 거니까 얘는 첫 번째 절대값 x의 값이 1보다 클 때를 생각해 봅시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럼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얘도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fx를 구하기 위해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주면 돼? x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따라서 이때는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절대값 x n제곱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절대값 x 나누기 x 절대값 x n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도 절대값 x n제곱분의 b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 n제곱이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 무한대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사라질 거니까 이때는 fx가 뭐가 되느냐? 밑에는 1이 남았고 위에는 마이너스 1만 남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 n제곱이 어디에 수렴하는 거라고? 이때는 얘가 0에 수렴하는 거라고 했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을 무한정 곱하면 얘는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fx가 뭐가 될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n제곱 플러스 b 나누기 여기도 절대값 x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리미트 x n제곱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거잖아요. 그럼 남은 것만 써보면 뭐가 되느냐? 얘가 마이너스 a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자,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절대값 x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 그때는 리미트 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 n제곱은 우리 1의 n제곱과 똑같으니까 이때는 극한값 얘가 1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 fx가 뭐가 되느냐? 이제 리미트 떼고 마이너스 a 곱하기 절대값 x는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나누기 밑에는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거든. 다시 이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란 얘기거든.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래.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1보다 클 때 여기 1과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 바깥쪽에서는 f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이 범위에서는 f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쪽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쟤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뾰족하게 꺾인 놈인데 b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b가 여기쯤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가 연속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놈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b가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럼 b가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b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높은 곳에 b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위로 꺾이는 거니까 이때는 a 값이 양수인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a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함수 값은 그지? 어디 갔어? 아까 x 절대값 x가 1일 때 이 함수 값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즉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1은 우리 뭐가 돼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얘가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빼기 1이 위에 있는 거고 미안해. 그럼 이게 이쪽으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빼기 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이 b 빼기 a로 남겨주면 b 빼기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넘겨주면 a는 b 더하기 1 뭐 이런 꼴이 되겠지.
그럼 당연하게도 아까 봐봐라.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a 값이 양수가 되는 거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a 값이 음수가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억에 a 빼기 b가 1이다? 맞죠. 요게 기억이죠. 지금 이게 기억. 기억은 참이야. a 빼기 b는 1이다.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 자, 다음 니은의 함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틀렸죠? 얘는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겠지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값은 여기서 최소값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니은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틀린 말이에요. 쌤 근데 절대값 쉬운 거니까 저 위에 있는 애가 위에 있는 애일 수 있는 게 범위 때문에 뭐라고? 범위 때문에 위에 있는 애로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지. fx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아니고 x의 절대값이 x의 범위가 저렇게 나눠지는 거지 저렇게 되는 게 아니야.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자 다음 디귿에 a가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어. 그럼 a가 1보다 작을 때 f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잘 봐라. a의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했어. 근데 a는 b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b의 값이 뭐보다 작다는 거야? 0보다 작게 되는 거거든. 됐니? 다시 우리 디귿에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런데 기억에서 a가 b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a를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그게 1보다 작다라고 해봐. 그럼 1이 사라지고 나면 b는 0보다 작은 놈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 b가 되는 거야. 근데 b가 0보다 작대.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밑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빨간색이 됐던 파란색이 됐던 얘는 x축과 만나지는 못하겠지. b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는 거야. 이 b가 0보다 커야지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는 거지. 얘가 x축이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려면 여기는 이 b의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a의 값이 1보다 작으면 b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 밑에서 이렇게 만나면 얘는 x축과 만날 수가 없어요. fx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디귿은 참이다. 야 일어나 그만 자 일어나. 이것도 아주 그냥 아니 대놓고 자. 일어나요. 원래 잘안 돼요. 어떻게 하지? 창문 열고 던질까? 은하쌤 불러는 뭐라고? 은하쌤 불러는 사진 찍을까요? 뭐라고? 사진 찍을까요? 사진 찍어? 제보해 사진 찍어. 얘 쳐 잔다고. 지금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 자 다음 밑에 134번, 135번, 136번도 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 개념 설명은 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또 풀어줄게요. 어쨌든 자 이번엔 유형 14번으로 넘어갑시다. AN과 SN의 관계를 이용한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럼 우리 수원에서 AN과 SN 사이의 관계를 배웠는데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거든요. 수열 AN이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우리 AN은 n이 1일 때는 뭐랑 똑같고 SN이랑 똑같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이 SN 빼기 SN-1과 똑같은 거예요. AN과 SN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n이 1일 때는 S1이나 A1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SN에서 SN-1를 빼면 첫 번장부터 n-1번장까지는 다 사라지고 n번장만 딱 남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수열 AN이 어떤 수열인지 상관없이 AN과 SN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거든. 자, 137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를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AK-K 제곱 AK-K 제곱 나누기 K 플러스 1이 우리 뭐랑 똑같냐면 2n 제곱 빼기 n과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일단 문제를 풀고 조금 있다가 요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래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여기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이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대요. 되니? 그러면 얘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냐면 이게 등차 수열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등차 수열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때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4가 되는 거고 초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거든.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일단 풀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수열을 BK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되니? 그래서 이 수열을 BK라고 치환하면 이게 수열 B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가 SN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럼 나는 BN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SN에서 SN-를 뺀 게 BN이 되는 거야. 되니? 물론 첫 번째 항은 S1은 B1하고 똑같은 거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BN이 SN 빼기 SN-라고 똑같은 거거든. 그럼 SN이 2n제곱 빼기 n이었으니까 내가 이놈을 계산해보면 SN은 2n제곱 빼기 n 빼기 SN-1은 2 곱하기 n-1의 제곱 빼기 n 대신 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얘가 2n제곱 빼기 n에다가 빼기 여기는 전개를 해주면 2n제곱 빼기 4n 빼기 n이니까 빼기 5n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2n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n이니까 얘는 4n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이 뭐랑 똑같은 거야? 그게 b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이 an 빼기 n제곱 나누기 n 플러스 1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bk였으니까 bn은 k 자리를 n으로 바꾼 거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따라서 n 플러스 1을 곱해주고 n제곱을 더해주면 나는 an이 뭐라고 적을 수 있냐 하면 4n-3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다 전개를 해주면 4n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 5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3n 플러스 n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an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내가 구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n제곱 플러스 1분의 an 그럼 5n제곱 플러스 n 빼기 3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차분의 2차 최고차의 수만 따지면 5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한참 나올 거니까 일단 요거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거 한 가지만 복습을 하고 좀 갈게요. 쟤는 저렇게 어렵게 풀 일이 아니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두 번째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다. 세 번째 n제곱의 개수가 우리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얘를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거를 안다는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얘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등차수열 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됐니? 그러면 이 밑에 과정 이게 다 필요 없고 나는 바로 bn을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n 빼기 n제곱 나누기 n 플러스 1이 얘는 등차수열,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bn이 등차수열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공차가 4라고 했고 다음 초항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야. 그러면 공차가 4고 초항이 1인 등차수열은 4n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 공차가 4니까 4n, 초항 1이어야 돼. 그럼 n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4, 1이 나오려면 3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뚝 써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등차수열 합의 특징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편하게 풀 수 있다. 자, 그럼 138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138번도 밑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1이 3이고 A2가 6인 등차 수열 AN과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의 제곱이 여기는 n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뭔 소리냐면 이거거든요. 얘도 이거를 한 덩어리 하나의 수열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후딱 풀 테니까 후딱 풀고 쉬었다 합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n 곱하기 bn의 제곱이 요거 sn이니까 얘는 sn 빼기 sn-1이 되는 거라 얘가 n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 빼기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n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요거는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3n 빼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n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날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써주면 마이너스 3n제곱이니까 얘가 3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플러스 3 사라지고 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0이죠. 0. 마이너스를 플러스니까 0. 미안해. 그래서 3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근데 이때 수열 AN이 초항이 3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줬거든.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6인 등차 수열이면 초항이 3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AN이 뭐인 거야? 3n인 거잖아요. 그리고 BN의 제곱이 여기는 3n으로 묶어주면 n-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3n 날리고 나면 bn의 제곱이 n-1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나는 bn을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루트 n-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됐니? 왜?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라고 했으니까.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떼고 앞에 플러스 저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때 어떤 극한을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an이야. an은 3n 나누기 밑에 bn, b2n 그럼 bn은 루트 n-1 b2n은 루트 2n-1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놈은 1차분의 1차니까 우리 최고차의 수만 남기면 루트 2분의 3 유리하면 2분의 3 루트 2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할게요.
돼.